유민서의 세계는 고작병원 침대 하나와 낡은 공책 몇 권, 그리고 엄마의 희미한 숨소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8살의 민서에게 세상은 매일 아침 엄마의 손을 닦아주고 식어버린 죽을 혼자 먹으며 견뎌야 하는 고단한 현실이었다. 엄마 유지은은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따뜻했던 엄마의 손은 이제 차가워졌고 그녀의 예쁜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엄마는 그저 희미한 숨소리만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민서는 매일 아침 병원 창문을 닦았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늘 회색빛이었다. 민서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뭉치며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엄마를 꼭 깨어나게 해줄게.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의 허드레시를 도왔다. 청소 도구를 나르고 쓰레기를 비우고 가끔은 복도 청소도 했다. 민서의 작은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고된 노동은 엄마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의 손을 잡고 낮 동안의 이야기를 조잘거렸다. 엄마, 오늘 병원 복도에서 고양이를 봤어. 아주 하얗고 예쁜 고양이였는데 나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어. 꼭 엄마 같았어.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민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녀에게는 이 시간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곤 했다. 민서의 유일한 행복은 작은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엄마가 좋아했던 꽃들을 그렸고 엄마와 함께 가고 싶었던 바닷가를 그렸다. 공책의 한 장에는 엄마의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 엄마, 사랑해 라고 서툰 글씨로 써놓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맑고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있었다. 민서는 병원 복도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 우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무릎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아이의 엄마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울지 마. 이거 먹으면 안 아플 거야. 아이의 엄마는 민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작은 행동이었다. 밤늦게 민서는 잠든 엄마 옆에 앉아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의 배경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배경이었다. 엄마의 목에는 아주 섬세한 봉황 무늬가 새겨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목걸이는 지금의 엄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보석처럼 보였다. 민서는 사진을 보며 궁금증을 느꼈다. 엄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별 모양의 점에 꽂혔다. 그 점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특별한 표식이었다. 민서는 그저 평범한 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점은 그녀의 숨겨진 운명을 상징하는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엄마의 병원비 독촉장과 함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민서의 작은 세상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병원비 독촉장은 매일 그녀를 옥죄어 왔고 학교에서 겪는 괴롭힘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민서는 학교가 끝난 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 복도 구석에서 숨죽여 울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공책과 색연필 뿐이었다. 그녀는 공책에 행복했던 시절의 엄마를 그리며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랬다. 그녀의 불행은 학교에서도 이어졌다.
민서는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였다. 그녀의 옷은 늘 낡고해졌으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아이는 윤혜나였다. 해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로 민서를 괴롭히는 것을 유일한 재미로 삼았다. 해나는 민서의 공책을 찢어버리고 그녀의 필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 너희 엄마는 언제 깨어나는 거래?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해나의 잔인한 말에 민서는 눈물을 꾹 참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쳤다. 민서는 엄마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어느 날, 민서는 엄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무거운 접시들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녀의 손은 물에 불어 퉁퉁 부었고 차가운 물에 젖어 온몸은 시렸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엄마를 위한 병원비를 버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힘들게 번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해나와 친구들이 막아섰다.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뭐야, 우리한테 줄 돈이지. 해나는 민서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녀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 돈은 엄마를 위한 돈이었다. 이 돈을 뺏기면 엄마의 치료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이 돈은 안 돼. 엄마 병원비란 말이야. 민서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해나는 그녀의 애원을 비웃었다. 해나는 민서의 손을 억지로 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는 그 돈을 공중으로 뿌리며 웃었다. 민서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려 했지만 해나는 그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민서는 차가운 바닥에 넘어져 흩어진 돈을 주우며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민서의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큰일 났어. 엄마의 병원비가 밀려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단다. 민서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녀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절망은 깊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서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TV에서 우연히 어린이 재능 대회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우승 상금은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유일한 재능, 바로 노래를 떠올렸다. 그녀는 엄마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엄마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다. 민서는 낡은 공책을 펼쳤다. 그녀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대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엄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민서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뜨거운 열정과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민서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어린이 재능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대회는 성진그룹이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였고 우승 상금은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민서는 엄마에게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주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 민서는 낡은 기타를 들고 연습실 대신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공책에 써놓은 노래 가사를 보며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서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자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려는 작은 용기였다. 드디어 대회 예선날. 민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낡은 옷을 입고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민서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객석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해나와 그녀의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해나는 민서를 비웃으며 속삭였다. 저런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분명 노래도 엉망일걸. 하지만 민서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맑고 아름다운 음색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노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한 심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바로 성진그룹의 총수 김동호 회장이었다. 그는 민서의 노래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의 눈은 민서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외동딸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다. 김동호 회장은 딸을 잃은 후 그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는 딸의 유일한 특징이었던 봉황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다. 민서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민서가 자신의 잃어버린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민서의 노래가 끝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나와 그녀의 엄마 김소연 김동호 회장의 조카딸은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소연은 민서를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같이 가난한 애가 감히 이런 대회에 참가하다니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래. 소연은 민서를 비웃으며 그녀를 밀쳤고 민서는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점이 드러났다. 그 순간 무대를 내려오던 김동호 회장의 눈에 민서의 손목에 있는 점이 들어왔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별 모양의 점은 그의 딸 지은의 손목에도 있었던 점이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손녀를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이기도 했다. 김동호 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민서는 놀라서 팔을 빼려 했지만 김동호 회장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떼오, 이름이 뭐니? 김동호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서의 눈에서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손목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당황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서가 김동호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와 해나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다. 소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다. 민서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대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메아리였다. 김동호 회장은 민서의 손목에 새겨진 별 모양의 점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 지은의 손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은 민서를 조용히 심사위원실로 데려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물었다. 민서는 엄마가 식물인간 상태이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에 나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에서 회장은 잃어버린 손녀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느꼈다. 민서가 회장실을 나선 후 회장은 비서에게 즉시 지시했다. 유민서라는 아이와 그 어머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20년 전 우리 딸 지은이가 낳은 아이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도 진행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소연은 공포에 질렸다. 만약 민서가 회장님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와 딸 해나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회장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민서의 등장은 그녀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소연은 즉시 민서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서는 엄마의 병실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들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대회에서 우승해야만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소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감히 우리 회장님께 접근하려고 했지? 너 같은 천한 아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소연은 민서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민서는 두려웠지만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저희 엄마와 회장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무슨 관계에 너 같은 애가 알 필요 없어. 너희 엄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헛된 꿈 꾸지 말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다시는 우리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 소연은 민서에게 돈 봉투를 던져주며 위협했다. 하지만 민서는 돈 봉투를 거절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엄마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민서의 단호한 태도에 소연은 분노했다. 그녀는 민서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점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이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라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소연은 민서의 엄마를 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민서의 엄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다. 민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홀로 엄마를 지키기 위해 병원 복도에서 소연과 대치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지킬 거예요. 민서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민서를 끌어내려고 했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엄마를 위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민서는 TV에서 어린이 재능 대회의 최종 결승전이 시작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대회에서 우승해야만 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녀의 대회 참가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민서의 집 주소를 찾아내고 그녀를 미행했다. 민서는 소연의 음모를 피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해야 했다. 그녀는 외롭고 두려웠지만 엄마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녀는 엄마의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엄마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다. 김소연의 악랄한 방해의 공작으로 인해 유민서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소연은 병원비를 끊어 엄마 유지은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고 민서의 대회 참가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민서는 홀로 엄마의 병실 문을 지키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작은 힘으로는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엄마의 병실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어머. 민서의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소연은 그런 민서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포기하고 내 자리로 돌아가렴. 천한 아이는 천한 곳에 있어야 해. 민서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사진을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꼭 돌아올게. 꼭 엄마를 깨어나게 해줄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때 민서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바로 그녀의 유일한 재능, 노래였다. 그녀는 엄마를 위해 노래를 불렀을 때 엄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던 것을 기억해냈다. 민서는 엄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래해야 했다. 그녀는 최종 결선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소연의 방해를 피해 병원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곳에서 노숙자들에게 둘러싸여 잠이 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엄마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소연의 눈을 피해 몰래 대회장으로 향했다. 대회장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해나와 소연은 민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소연은 딸 헨에게 말했다. 네가 우승할 거야. 그 아이는 이제 못 올 테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바로 그때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민서가 무대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사회자는 민서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나암 참가자 유민서입니다. 민서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은 객석에 앉아있는 해나와 소연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작은 영웅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맑고 아름다운 음색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노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한 심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바로 김동호 회장이었다. 회장은 민서의 노래에서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 바로 그때 민서는 노래를 멈추고 말했다. 저는 이 노래를 엄마에게 바칩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엄마가 꼭 다시 저에게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절절한 사랑과 희망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민서의 진심을 비웃었다. 그녀는 민서가 노래를 멈추고 이야기하는 틈을 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렸다. 저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하고 있어요. 저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소연의 거짓말에 관객들은 웅성거렸다. 민서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김동호 회장이었다. 그는 소연의 헛소문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제 딸입니다. 회장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악랄한 거짓말은 회장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엄마를 찾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방역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방역이었다. 김동호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대회장을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제 딸입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관객과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유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기쁨과 안도감이 넘쳐 흘렀다. 김소연과 그녀의 딸 윤혜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들이 멸시하고 괴롭히던 아이가 바로 성진그룹의 잃어버린 손녀라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소연은 회장의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소리쳤지만 김동호 회장은 이미 준비해둔 증거를 내밀었다. 민서의 유전 정보와 병원에 입원 중인 지은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20년 전 지은이 잃어버린 봉황 문양 목걸이를 똑같이 복원한 목걸이를 민서에게 걸어주며 모든 의혹을 종식시켰다. 이 아이는 바로 나의 잃어버린 손녀 유민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 지은이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이 아이와 저의 유산을 노린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장의 선언은 대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관객들은 민서의 사연에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용기와 진실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해나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무대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아이에게 이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소연 역시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의 욕망은 결국 그녀와 그녀의 딸을 파멸로 이끌었다. 대회는 계속되었고 민서는 모두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노래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사의 노래였다. 그녀의 노래는 대회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결국 민서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가 끝난 후 민서는 김동호 회장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민서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김동호 회장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손녀딸, 이제야 널 찾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20년의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 비로소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김동호 회장은 민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민서의 엄마, 유지은의 병실로 들어갔다. 지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대회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의 노래는 엄마의 깊은 잠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이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고 지은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민서와 아버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수야.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민서는 기쁨에 겨워 울었다. 김동호 회장 역시 잃어버린 딸을 되찾고 손녀딸이 엄마를 깨운 기적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지은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난 후 유민서와 김동호 회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은은 서서히 기억을 되찾았고 20년 전 자신을 노렸던 이들이 누구인지 회상해냈다. 그녀는 김소연과 그 남편이 자신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위장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은의 증언과 회장이 이미 확보한 증거는 김소연 일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소란이 끝나고 유민서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동호 회장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웠고 엄마 유지은은 그녀의 곁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다. 지은은 딸을 위해 포기했던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펼치기로 했다. 그녀는 민서의 노래 선생님이 되어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병원 복대서 자신을 괴롭혔던 윤혜나를 만났다. 해나는 더 이상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민서를 피해 도망치려 했다. 민서는 그런 해나를 불렀다. 혜나야. 해나는 민서의 부름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다. 해나는 민서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민서는 해나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해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이제는 괜찮아. 네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엄마도 깨어날 수 있었어. 민서의 말에 해나는 목 놓아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민서는 해나를 용서했다. 그녀는 복수심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 이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민서의 용서는 김동호 회장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회장은 민서를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지은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다. 민서야, 네가 해나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복수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회장은 민서에게 봉황, 문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족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찾아준 너의 상징이 될 거야. 민서는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서 그녀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민서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는 과거의 어둠을 딛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민서는 더 이상 병원 복대서 홀로 울던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 유지은과 할아버지 김동호 회장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당당한 소녀로 성장했다. 민서의 노래는 이제 그녀의 삶을 담은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어 가슴 따뜻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녀의 노래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용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홀은 그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팬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은 객석에 앉아있는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향했다. 엄마 지은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김동호 회장, 역시 사랑하는 손녀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으로 민서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맑고 아름다운 음색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아픔을 이겨낸 한 아이의 위대한 성장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모든 관객들은 기립하여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때 민서는 관객석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보았던 자신처럼 초라한 옷을 입고 혼자서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어. 민서의 따뜻하는 말과 행동은 아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통해 얻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민서는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앨범을 보며 추억을 회상했다. 낡은 사진 속의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잃어버렸던 봉황 문양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유민서의 삶은 더 이상 불행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은 한 소녀의 위대한 성장기였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아픈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영원한 봄날의 노래가 되었다.